유튜브가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최근에 채널 삭제나 채널의 수익 정지 이런 거 된 채널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막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뭐 좀 키워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야, 나는 채널 삭제 될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매 영상마다 챙겨보진 못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시사 관찰을 주제로 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채널에 약간 모델을 삼았던 채널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호밀밭의 우원재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남의 채널을 이렇게 대놓고 언급하는 게 이게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채널은 약간 오른쪽에다가 앵커 꼽고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약간 뭐 정치적 성향이 안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영상을 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뭐 그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채널의 영상 편집 방식과 나레이션 방식,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라이브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했던 채널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어떤 채널 중에 하나를 그 채널을 모델로 좀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채널을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게시물에 수익 정지가 됐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조금 충격이었어요. 항상 본인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으로 끌어가는 영상이 대부분이지만 라이브로 직접 얼굴도 나오고, 전체적인 영상 자체가 물론 반대쪽 정치 성향에서 공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기준에서 유튜브 입장에서 그 채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정지시킬 만큼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오늘 그걸 보고 유튜브 이거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유튜브가 좀 선 넘었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아마존 사업도 해봤지만 큰 플랫폼 사업자 안에서 셀러든 크리에이터로서 들어가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이 법이거든요. 약간 나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언정 내가 그 플랫폼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더 많다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불편함은 좀 받아들이고 가자라는 취지거든요, 저는. 그리고 유튜브가 제 채널을 삭제했을 때도 내 안에서 이유를 찾았었고, 물론 제가 분석한 이유도 삭제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그 연관 계정들, 연관 채널들 삭제된 게 한 두세 개가 되거든요, 제가. 그랬을 때는 이 멀쩡하고 건강한 채널까지 유튜브가 왜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채널 중에서도 수익 정지가 된 채널이 두 개가 있거든요. 또 지금 수익 정지 중이기 때문에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멀쩡하고 건강한 채널도 소유자가 같은 관련 계정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다. 전 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유튜브가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얼른 빨리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자 라는 취지로 많이 왔었던 편인데, 오늘 제가 참고했던 그 채널이 수익 정지 당하는 걸 보고 조금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전 시청 계정들로 다시 한번 다른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쭉 봤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제가 예전부터 쭉 수백 개의 채널들을 구독해 왔던 계정이거든요. 반이 없어. 내가 예전에 구독했던 채널 중에서 내가 구독을 취소할 일은 없거든요. 구독 취소할 정도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야 되거든요. 왜냐면 두 번, 세 번 눌러야 되는데, 구독 취소도 되게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구독 취소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굉장히 감정이 상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내가 구독 취소할 일은 없는데, 내가 구독한 채널 중에서 반이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수익 정지도 있었겠지만 채널 삭제됐다는 얘기니까, 하하,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 선 넘은 유튜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유튜브 채널 삭제, 수익 창출 정지, 이게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익 창출 근처도 한번 못 가봤는데요 라든가, 아니면 채널이 삭제가 될 만큼 누군가가 검열을 한 만큼 누군가가 주의 깊게 볼 만큼 성장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런 얘기를 들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큰 흐름이고 전반적인 분위기고 지금부터 성장을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아차 싶으면 이런 일을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경험해봤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닐 것 같은 채널도 수익 정지가 당하고 삭제가 당하니까, 야, 이거는 유튜브가 선을 시게 넘었다. 이거는 꺼내놓고 우리 진짜 대화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거기 게시물에 그 글도 남겨주셨어요. 얼굴 없는 영상, 나레이션 위주로만 하는 영상이라서 수익 창출 정지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언급을 좀 하셨거든요.
고민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제 드는 생각은 좀 어이없는 게, 제가 볼 때 유튜브도 자기네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채널을 정지시키고 어떤 채널을 삭제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자기네들도 아마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 삭제 이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절대 주지 않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항소에서 저와 제 주변에는 단 한 명도 항소 어필해가지고 채널을 복구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건너 누군가의 실제 사례나 경험으로 한두 번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나 정지가 당하면 다시 풀어나가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 99%는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좀 웃기지 않나요? 이상하죠? 자기네들도 검열, 검증, 심사를 AI로 하는데 AI 기반으로 만든 컨텐츠는 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좀 이상하고, 꼭 본인이 등장해서 주인공으로 나와야만 그게 의미 있는 컨텐츠고, 내가 안 나오고 목소리 더빙 기반의 나레이션만 한다고 해서 오리지널이 아니야? 그러면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은 뭐죠? 그거 다 삭제해야 되나? 전부 다 문제가 돼야 되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도 심각하지만 외국은 당연히 미국 유튜버가 제일 많기 때문에 미국 유튜브 채널이 문제가 가장 많이 보고되겠죠. 당연히 많으니까. 근데 어떤 미국 유튜버 중에는 정상적으로 나를 드러내서 오리지널로 컨텐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하는 허위 컨텐츠, 지겹죠 이 단어도. 그 오센틱이 아니다, 진짜스러운 컨텐츠가 아니다,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삭제당한 채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유튜브 본인들도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도저히 이게 기준도 없고 본인들도 기준이 정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야, 일단 좀 이상하면 삭제를 일단 시키거나 정지를 시켜봐. 뭐 진짜 문제 있으면 본인들이 얘기하겠지. 지금 이 방식이거든요. 좀 느낌이 너무 좀 무식하지 않나 싶어요. 야, 조금 무슨 삼청교육대도 아니고 저기 껄렁대고 좀 삐딱하고 그러면은 일단 집어넣고 뭐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 미안하다 그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좀. 야, 유튜브가 이제 선을 좀 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도 하고 그런다는데, 한국에서도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거에 있어서 플랫폼 위주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채널들의 소식은, 야, 이거 조금 선을 너무 넘었다. 너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유튜브 CEO가 오래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조만간에 유튜브 CEO 한번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100%는 없겠죠. 100% 안전하게 수익 창출이 되고 영원히 채널 삭제에 문제가 안 되고 마치 방탄복이나 레이저 보호막 씌운 느낌으로 채널을 안심하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완벽하진 않더라도 유튜브 AI 검열관 분들께 밉보이지 않으려면 뭐가 최선일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제일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저도 뭐 삭제를 워낙 많이 당해봤고 수익 창출 정지도 2번 당해봤고 굉장히 짜증납니다. 화도 많이 나고. 하지만 지금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그나마 밉보이지 않게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은 뭘까? 그것만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사람 모아서 스트라이크하고 유튜브 CEO 끌어내리고 막 이런 일까지 벌이기에는 지금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유튜브 칼바람의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자세는 뭘까? 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물론 경험 많이 하신 분들 많겠지만, 저는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페이스리스를 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유튜브 채널은 내가 대대적으로 키우겠다라는 마음을 안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좀 답답하거나 부끄럽거나 여건상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쇼츠의 비율을 높여서 쇼츠 채널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부가적으로 직접 출연해서 나오는 영상을 올려서 만드는 그런 채널 컨셉으로 간다든가, 그런 대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썸네일과 영상의 대부분이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유튜브가 충분히 스크린샷 3개만 갖고도 그 영상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GPT 제미나이만 하더라도 스크린샷 이미지만 던져도 지금 상황이나 지금 분위기나 표정까지 읽어서 설명해 주는데 유튜브가 그걸 못할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썸네일하고 영상의 대부분이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다큐 형식이나 나레이션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쯤에 동그랗게라도 자기의 나레이션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피곤해지긴 했지만 이게 일단은 현실적으로 위험을 피해가는, 일단은 쥐레는 밟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수익 창출 정지나 가는 도중에 채널 삭제나 이게 걸리면 진짜 사람 확 힘 빠지거든요. 완전 전신마취하고 중환자실에 몇 개월 있다 나온 느낌 난단 말이야. 일단은 지뢰를 피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그 다음은 또 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내가 생각해도 생각보다 쉽게 간다, 좀 편하게 간다는 느낌 들면 스스로를 좀 의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학, 심리학 계열의 스틱맨들, 그리고 또는 AI 툴을 써서 영상들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클링도 쓰시고 뭐 비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 위주로 내가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조금씩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형식에 굉장한 혁신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B롤 배경화면 정도 위주로 쓴다든가, 아니면 비교나 튜토리얼 정도 필요한 만큼만 쓴다든가, 그런 용도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나 AI 이미지나 AI 영상을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하더라도 목소리는 본인 걸 쓰셔야 될 겁니다. AI로 만든 목소리들의 샘플이 충분히 AI 목소리라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깔리는 나레이션이 이게 사람이 진짜 녹음한 목소리인지, 이게 AI로 만든 목소리인지 구분을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지 충분히 구분이 됩니다. 구글을 물러보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AI 목소리로 나레이션 하지, 영상 이미지 AI로 만들었지, 동영상도 AI로 돼 있지, 나레이션의 대본도 제미나이가 충분히 리라이팅 해준 거고 모를 수가 없겠죠. 이게 유튜브 AI 검열관들에게 밉보이기 딱 좋은 형식이죠.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불안해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조금 스타일 많이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진짜.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올해 안으로 피비린내 날 것 같습니다. 느낌에. 저도 채널 삭제하기 전까지는 나는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나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문제돼도 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굉장히 뜨끔하고 아프고 따갑고 차갑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업로드 빈도인데 이건 제가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할 때는 하루에 업로드를 24개인가까지 했다고, 쇼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무슨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룰이나 유튜브에서 내놓은 룰은 아닌데 하루에 10개 이상의 업로드라면 이거는 100%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약간 암묵적인 선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 룰이나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저도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이나 실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10개 이상의 업로드, 하루에 10개 이상의 업로드를 하시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쇼츠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100% 위험합니다. 100% 위험해요. 롱폼 10개 하라 그래도 못해요. 압니다. 근데 채널이 이렇게 쭉 크다가 성장하다 보면 하루에 롱폼이 2개, 3개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주말이 꼈으니 오늘 미리 쇼츠를 5-6개 미리 올려놓자 라고 했을 때 7, 8개, 9개, 10개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참 키울 때 그럴 수 있어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도 망해요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너무 많이 올려도 채널이 좋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고, 업로드 횟수 때문에 사람이 안 하고 기계적으로 찍어내서 올리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충분히 정상적인 루트로 업로드 3개, 4개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강연, 어떤 콘서트, 그다음에 어떤 수업 같은 것들이 하루에 4개가 꼭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세미나에서 오전에 이런 내용, 오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오전에 강연 2개, 오후에 강연 2개를 그날에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AI 유튜브 검열관 입장에선 그것까지 배려할 정도 수준에 아직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칼바람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유튜브가 조금 선을 넘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가 칼불이 많은 그 액션들을 조금은 우리가 이제는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참고할 필요까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거나 한참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참고해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한참 키웠는데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진짜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굉장히 억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유튜브 비유 맞추기 참 어려워요. 이 AI 검열관들은 뭐 365일 24시간 또 일을 하니까 이분들은 또 쉬지도 않아. 그런 환경적 상황도 뉴스로 좀 알고 가시면, 왜냐면 이게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겠지. 뭐 전쟁은 다른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거겠지, 뭐 이러고 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위기들을 알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 얘기가 저는 조금 오늘 약간 좀 충격처럼 다가와서, 평소 보시는 분들이 이게 오늘은 내가 별로 이렇게 유익함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런 상황도 좀 알고 이해하고 가시는 게 혹시 모르거든요. 우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고용주가 유튜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구글신과 유튜브님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 파악하고 가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암울하거나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48일차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